나이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는 게 정상이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자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만나자는 약속이 잡히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걸까요? 사람을 멀리하게 된 자신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외롭게 늙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전화기를 보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카톡 읽고도 답장을 미룹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더 연락하기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었고 사교 모임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병이 아니다. 성숙이다. 이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가족, 친구, 인간관계. 이것들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때는 사람 사이가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인맥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모았고 연락처를 쌓았습니다. 동창회도 빠지지 않았고 회식도 다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왕따 될까봐 무리해서라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상한 걸 알게 됩니다.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자랑할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거래다. 서로에게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다. 진짜 관심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을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어디 다니는지, 그것만 묻습니다. 진짜 안부가 아닙니다. 비교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잘 살면 부러워하고 못 살면 무시합니다. 이런 자리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돈을 벌었는지 그 이야기만 돕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은 투명 인간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갔을까? 직장 동료들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일할 때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매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당신이 있든 없든 회사는 돌아갑니다. 당신은 그저 톱니바퀴 하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간은 외로움을 못 견뎌서 모인다. 그런데 모이면 서로를 괴롭힌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피곤합니다. 둘 다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역설이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거칠의 대화, 의미 없는 웃음, 속마음 감추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걸 잘 견뎠습니다. 아니, 견디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이 즐거움보다 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만나기 싫어집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쓸 것인가? 괜히 연락했다가 더 허탈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반가워하더군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조금 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왜 연락했을까? 더 외로워졌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 과거의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실망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상처만 남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간섭이라고 느꼈습니다. 도와주려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진심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듭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절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에너지가 부족해서입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러니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성숙이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인기 있는 거고 모임이 많으면 성공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이해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1명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힘이다.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사람은 평생 남에게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계속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TV를 켜놓고 전화를 걸고 모임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자기 자신과 편한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지옥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도망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한다. 평생 연기하며 살다 보면 진짜 나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을 멀리하는 건 어쩌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을 안 만나? 외롭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로운 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웃고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빌 때, 그때가 진짜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이것이 가장 괴로운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진짜 혼자가 낫습니다. 최소한 가짜 연결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최소한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이 얼마나 적어도 되는지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친구가 한두 명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깊이는 깊어진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소수를 깊게 아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 또 친척들을 만나야 합니다. 가기 싫지만 갑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 봐. 가서는 피곤합니다. 돌아와서는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동창회 초대가 옵니다.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결국 안 갑니다. 나중에 사진을 봅니다. 다들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도 즐겁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겉으로 웃고 있었겠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사람들은 사교적인 사람을 좋게 봅니다. 친구가 많고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자극을 찾고 소음 속에 있으려 합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면이 풍부합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을 멀리하게 된 당신, 어쩌면 당신의 내면이 드디어 채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퇴보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느낍니다. 진짜 외로움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함께 있어도 쇼펜하우어는 통하지 말합니다. 않는 것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진짜 연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의미로 이해합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러니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나고 남은 남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가짜 웃음을 짓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 혼자 죽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편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사람을 멀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